하나, 둘. 안녕하세요, 서대원입니다. 오늘은 공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왜냐하면 이제 2월이 됐고 그 다음에 졸업도 하고 계시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분들은 3학년으로 올라갈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분들은 이제 1년이 남은 거잖아요. 그리고 2월 달은 다른 달보다 3일 또는 2일이 작기 때문에 또 금방 지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우실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신뢰가 안 생길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음악을 하고 있고, 음악을 하는 사람이 무슨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제 초, 중, 고등학교의 성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반에서는 상위권이었고요. 그 다음에 전교권이었어요. 물론 성적표를 떼서 보여드릴 수도 있지만 이 영상을 하나 찍자고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그냥 모두 믿어주시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학교는 사범대학교 수학교육과를 졸업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아마 자료가 있을 거기 때문에 졸업장이랑 그 다음에 사범대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제2급 정교사 자격증, 이렇게 해서 제가 파일을 찾아서 영상에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신뢰도를 올린 다음에 공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과목이 되게 많잖아요. 국어 영역, 수학 영역, 그 다음에 영어 영역, 그 다음에 이제 과학, 사회 영역 이렇게 있죠. 근데 전 이과이기 때문에 과학 영역. 그래서 이제 그 과목별로 공부를 하는 방법은 뭐 어떻게 하면 더 좋겠다, 이렇게 하면 더 좋으실 거다, 그런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아직 2월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차근차근 다음 영상 이제 과목별로 올리도록 하고, 이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많은 분들과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 방법을 알고 있었으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냈을 것 같아서, 많은 고3분들이 이걸 보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찍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세요. 어떻게 공부하면 좋다. 선생님들이 얘기해 주시는 것들도 많을 테고, 요새는 유튜브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다음 유명하신 분들도 말해주시는 게 있을 거고, 다 좋은데 이거는 제 경험담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스탑워치 공부법이 가장 좋았어요. 스탑워치 공부법이 무엇이냐? 물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부 시간을 스탑워치로 체크한다. 저는 좀 더 그걸 이제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자면, 스탑워치로 공부를 정말로 1시간만 체크를 했어요. 그러니까 집중한 시간만 체크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공부를 하고 있어요. 수학 문제를 막 풀고 있는데 원이 나왔어요. 원이 나왔는데 갑자기 나선환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면 스탑워치를 멈추고 나선환을 생각해요. 나루토도 생각하고. 그리고 그 생각이 끝나면 다시 스탑워치를 켜서 공부를 시작해요. 또 혹은 국어 지문을 풀고 있어요. 요새 케이팝이 열풍이니까 케이팝 관련된 질문을 풀고 있다가 갑자기 BTS 분들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면 스탑워치를 멈추고 그 BTS 분들 생각을 다 해요. 생각을 다 하시고 다시 켜고 공부를 시작을 하는 거죠. 정말로 순수 공부 시간만 체크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초, 중,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던 사람이었어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하루 종일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6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시간을 올려가면서 결국에는 순수 공부 시간이 11시간인가 12시간까지 채웠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딴 생각나면 칼같이 끊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누르는 걸 잊어먹고 공부를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림 잡아서 그 시간을 적어놓고 나중에 더해주면 돼요. 근데 내가 한 47분, 48분 했는데 50분 이러면 안 돼요. 차라리 45분을 쓰는 게 나아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어요. 이게 정말 쉬워 보일 수가 있는데 굉장히 저는 어렵더라고요. 어려웠고, 그리고 시간을 늘려가는 방법은 처음부터 많은 시간에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6시간, 그 다음날에 6시간 반, 그 다음날에는 7시간, 그 다음에 7시간 반. 근데 여기서부터 진짜 어렵거든요. 여기서부터 시간이 안 늘어나요. 공부 시간이 잘 안 늘어나요. 그래서 7시간 반을 적응하는 시간을 한 3, 4일 갖고 8시간, 그 다음에 8시간을 또 한 일주일 정도 갖고 8시간 반, 이렇게 해 나갔단 말이에요. 왜냐면 내가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 수가 없어요. 그냥 밥도 먹어야 되고 이것저것 할 게 많잖아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순수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10시간이라고 쳐봐요. 근데 그 10시간을 오롯이 집중한다라는 건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사람의 집중력에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10시간을 앉아있는데 순수 8시간을 채운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내 순수 공부 시간을 늘려나가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반성도 할 수 있고 내가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알 수도 있고, 그냥 책상에 앉아 있다고 해서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책상에 앉아 있어서 30분만 공부할 수도 있고 책상에 앉아 있었지만 하나도 공부를 못한 날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 공부 시간을 정말 칼같이 나 자신에게 냉정해져서 체크를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진짜 효과를 많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건 물론 학기 중에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주말이 있으니까 이럴 때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약간 부가적인 공부 방법인데 어차피 공부를 하실 거잖아요. 이왕 공부를 하실 거 파란 색깔로 공부를 해보세요. 이거는 제가 뭐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은 잘 못 드리겠어요. 근데 뭐 효과가 있다니까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저는 파란색으로 공부를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파란색이라는 게 시상하부에서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을 분비하는데 이 신경 전달 물질이 기억력을 증가시켜 준대요. 그래서 어차피 펜으로 공부를 하는 거 저는 파란색으로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들도 파란색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뭐 믿져야 본전이니까요, 이거는. 그리고 이렇게 쓰면서 공부를 할 때 쓰면서 공부를 하세요. 되도록이면 쓰면서 공부를 하세요. 뭐든지. 왜냐하면 쓰는 행위와 보는 행위가 같이 이루어지죠. 그러면 자극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뇌에서 결국 처리할 때는 같은 곳에서 처리를 하겠지만 같은 정보니까 입력이 두 개가 들어가는 거죠. 쓰는 거와 보는 거. 그리고 여기서 더 좋은 거는 말까지 하시면 좋아요. 쓰면서 말하면서 보면서. 그러면 입력값이 3개가 되죠. 그렇게 공부를 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확실히 효과는 있어요. 근데 엄청 힘들어요. 왜냐면 사람이라는 게 간사해서 서 있으면은 앉고 싶고 앉으면은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귀찮아요. 쓰고 있는데 이미 보고 있는데 말까지 해야 된다는 게 너무 귀찮아요. 좀 더디기도 하고. 그래서 모든 시간을 다 이렇게 하시라는 건 아니고 정말 필요한 거 내가 이거 정말 외우고 싶다 할 때 쓰는 거는 전부 다 그냥 다 쓰시면서 공부하시고 말하는 거는 이제 정말 이거는 내가 정말 외우고 싶어 라고 할 때 말까지 하면서 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물론 공부 방법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제가 몇 가지만 이거는 되게 중요한 것 같다라는 걸 이렇게 추려서 말씀드리는 중인데 제가 말씀드릴 공부법 중에 마지막 공부법인데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사회 이렇게 있잖아요. 번갈아 가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수학 했으면 국어를 하고 국어를 했으면 수학을 하고 영어를 했으면 과학을 하고 사회를 하고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의 뇌가 이렇게 좌뇌와 우뇌로 나눠진 거 아시죠? 좌뇌랑 우뇌랑 나눠져 있는데 좌뇌는 언어적인 거, 그 다음에 논리적인 거, 뭐 그런 거를 처리하는 뇌고요. 우뇌는 공간적인 거, 시각적인 거, 예술적인 거, 음악적인 거, 뭐 이런 거를 처리해요. 그래서 국어나 영어는 지문이잖아요. 다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그림도 있죠, 중간중간에. 근데 대부분이 다 지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좌뇌가 관장을 하는 거예요. 언어적이고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러니까 좌뇌를 더 많이 쓴다는 거죠. 영어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수학이나 과학이나 사회는 물론 논리적인 학문이 맞아요. 근데 수학에는 그림이 많이 나오죠. 도형이라던가 공간적인 문제도 많이 나오고, 과학도 마찬가지로 그림 많이 나오고, 사회도 지도 많이 나오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우뇌가 관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부를 번갈아 하게 되면 그쪽 뇌가 조금씩 쉴 수가 있는 거죠. 쿨타임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수능 시간표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국어, 수학, 영어, 그 다음에 과학, 사회 이렇게. 컴퓨터를 모두 사용하시니까 아시겠지만 안 쓰던 폴더 클릭하면 읽어오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뇌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간에 안 쓰던 걸 쓰려고 하면 불러와야 돼요. 물론 뇌는 엄청나게 빠른 연산작용을 하기 때문에 내가 체감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시간조차도 줄이자는 거죠. 버벅거리지 않게. 그래서 그거를 습관화시키는 거예요. 뇌가 이 시간에는 언어 쓰는 시간이지, 수학을 하는 시간이지, 영어를 하는 시간이지, 뭐 이런 식으로 뇌가 기억할 수 있게 그렇게 하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총 4가지 정도 말씀드렸죠. 스탑워치 공부법, 그 다음에 파란펜 공부법, 쓰면서 말하기 공부법, 좌뇌 우뇌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는 공부법, 뭐 하나 플러스 하자면 수능 시간에 맞춰서 공부하는 공부법. 뭐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물론 학기 중에는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웬만하면은 최대한 맞춰서 융통성 있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남겨요. 이제 과목별로는 제가 또 다음에 영상을 또 만들어서 뭐 국어, 수학 이렇게 해서 올려드릴 거니까요. 영상을 보시고 한 1년 계획을 정말 잘 짜셔서 다들 이제 1년이 끝날 쯤에는 모두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모두 좋은 자기가 만족할 만한 성적을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요약, 스타부츠 공부법, 파란펜 공부법,
쓰면서 말하기 공부법, 좌뇌우뇌 공부법, 시간표 공부법. 자, 그럼 빠염.